연예인들은 밥은 굶어도 화려한 조명 속에서 팬들의 박수만 있으면 산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유권자의 지지와 박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도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생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다가 배지가 다음에 떨어질 때에 오는 상실감, 그야말로 연예인 못지않게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있는 방법, 얻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71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3선의 이준석. 정말 과거 노원에서 3번씩이나 낙방을 했었는데 쓴맛을 본 것은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과거의 뉴스를 틀면은 언제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이 이준석 중심의 얘기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기가 결코 오래가질 못했고 이준석이란 이름을 뉴스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도 맨 끝자락 뒷부분에 이준석이는 이런 식으로 단신 내지는 짧게 처리하니까 이준석 본인이 볼 때는 얼마나 몸이 달아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가 변방으로 몰리게 되니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70여일 남았는데 내용이 되든 내용이 되지 않던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눈물 겹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7, 80% 이상이 한동훈 위원장의 동정이라든가 선거 공약 그리고 공천 관련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더 흥미를 가세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격전지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기획으로 예상 인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의 이름은 자꾸 빠지고 소외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뉴스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준석 자신이 더 잘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을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 그런 투의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관심을 끌고 그것의 중심에 서려고 늘 노력해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자꾸 외곽으로 밀리게 되니까 그 비난의 정도가 그 심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슈로 만들어야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뉴스에서 다뤄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자체를 잊혀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꾸 뉴스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상대와 격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 폐지다. 이것은 노인들 표도 중요하겠지만은 2030의 젊은 층, 특히 남성표를 의식해서 반드시 이 표는 내 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젊은 층 2030
남자 계층을 위해서 표몰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노인의 회장과 한번 격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경마장 역을 예로 들면서 경마장 역을 가봐라. 무임승차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 경마장 역이다 하면서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라든가 자료, 데이터도 없이 추측성으로 경마장 역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자주 경마장 역을 이용하는데 그 주변 시설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 이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박하는 사람들로 모두 노인들을 매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진중권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하나만 알고 둘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갈라치기. 노인표를 포기하고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노인표를 글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노인분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노인분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제안이 나왔을 때에 긍정적으로 이준석을 인정하겠습니까? 노인들의 자녀들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양쪽의 표를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준석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인가요? 또 이준석이가 이런 제안을 했었죠.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단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 교종 공무원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하면은 2030 젊은 층, 그 젊은 층에서도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남성들의 표를 의식해서 지난번 대선 때에도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호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과연 여성 본인들의 자존심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또래의 남성들, 2030의 남성들이 자기 여친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호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그런 제안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자기는 머리를 짜내면서 기가 막힌 제안을 했다라고 자기 자신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반만, 절반만이 국방 의무에 임하고 있다. 남성들만 군대에 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치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씨, 당신은 군대에 확실히 갔다 왔습니까? 그것부터 자신의 신상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성은 결혼하고 또 임신이라는 문제, 불리함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할까 국가적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야 한다. 물론 남성 젊은 층에서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표에 득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라면은 최소한 양향자 의원에게 여성의 입장으로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먼저 묻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정책이든 제안이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너무나도 급폭에 서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냈을 때에 정책으로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저 즉흥적으로 자기 머리가 좋다. 본인이 머리 좋다는 것이 본인 얘기지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 또래의 남성들이 이런 제안을 하면은 분명히 남성표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이준석 씨에게 충고를 하지요. 정치는 식탁에 한 끼 밥상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뚝딱 배고플 때에 뚝딱 먹어 배부르면은 만족한다. 정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한 끼 먹어 치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선거일이 70일 앞두게 되니까 공천 문제로 모두가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당들, 군소 정당들이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중 텐트를 치고 최종적으로는 빅 텐트를 치겠다. 그 의도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합당하면서 중 텐트를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빅 텐트를 만들다겠다는 것이 이낙연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금태섭, 양향자, 미래대연합의 3명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독자 생존에서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귀 앞에서 힘을 만들어 보자. 그 의도로 출발했던 것이 빅텐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협조하고 양보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준석이가 돌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니 이낙연 보고 인천 계양을 거기 누가 있습니까? 0.5 보선으로 배치달았던 이재명이 있는데 거기 한번 출마해서 대결해봐라. 이거는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본인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치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은 정책 기본 도의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면서 이낙연을 어떻게 이재명과 같이 같은 선거구에 나가서 대결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거취는 분명히 밝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석현으로부터 이준석이가 그러면은 안철수가 가면 분당에 가서 붙어봐라. 지금 이낙연 내보내는 것이 복수열전 영화 찍는 장면이냐? 그렇다면은 이준석이가 안철수와 붙으면은 복수열전 제대로 영화도 만들어지면서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대박이 터진다라고 비유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만들어서 화단을 일으킵니까? 당명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자신이 양양자와 함께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 좋아요. 그런데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개혁, 그것도 가칭, 개혁 미래당을 만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허가난 당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명까지도 도용을 하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합당할 때에 20일 지난 20일 날 개혁신당 창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창당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준석이가 창당하라고 바로 합당을 한다면은 구성원들에게 코미디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나흘 후에 양양자와 개혁신당 합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구성원들에게는 코미디라고 일침을 보였던 이준석이가 본인 자신이 나흘 만에 합당을 한 것, 본인은 코미디 짓을 안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 헐뜯고 문제만 삼으려고 하는 이준석, 과연 정치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매사에 입이 가볍습니다. 당신은 개혁신당의 이름을 창당을 했어요. 이낙연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미래당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정식 이름이 나오지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남의 당이 합당을 해서 이름을 가칭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걸 시비 걸다니. 그러면서 중국 요리집 누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이름을 도용한다. 이준석 씨, 제가 다시 한마디 드릴게요. 중국집 아무리 잘 돼도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중국 요리집은 없습니다. 정치에서 개혁, 희망, 미래 이거 다들 흔하게 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뼈 있는 얘기. 지하철 무임 승차도 안 되지만 당명 무임 승차 안 된다. 어떻게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드는 아주 얄미운 그런 소리를 골라가면서 합니까? 정치인들은요 최대 덕목이 뭡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웃음을 띄우면서 포용하고 인내하고 너그럽게 감싸는 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어차피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국민의힘에 몸 담았을 때에도 한동훈을 얼마나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해왔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만큼 안에 내공이 컸다는 얘기죠.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나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이 인정 안 해주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지. 당신은 입만 열면은 한동훈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었는데 한동훈은 당신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보면서 어느 쪽에다 박수를 보낼까요?
지금 이 정치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당신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여론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섭니까? 정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밥 한 끼 뚝딱 먹어 해주는 것이 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육상 100m 단거리 똑딱 하면은 결승선에 들어오는 단거리 100m가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길고 지루한 그런 경기와 같습니다. 초반에 빨리 스피드를 내면은 후반에 가서 제풀에 꺾이는 것이 마라톤 경기 아닙니까? 자기 체력, 자기 호흡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조절하면서 42.19km를 달려야 비로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마라톤 경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주말 때의 한 행태를 보십시오.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구 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왜 방문했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것, 그것을 그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 그런 행위 아니었었습니까? 마포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한동훈과 김경률과의 참 묘하지요. 강서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 마포 망원시장은 한동훈과 김경률과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갈라치기 위한 방문 아니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치의 방법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 당신을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강서 보궐선거 현장과 마포를 찾았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마이너스 3선이 됐는지를 본인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는 반짝 뉴스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 때에 그 반어법을 써가지고 인기를 끌었다. 그것도 당신의 생각이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표는 유권자들이 주시는 겁니다. 내 입이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는 유권자들이 주시는 겁니다. 진중권이가 아주 당신에게는 뼈아픈 지적을 했잖아요. 당신은 철학이 없다. 그때그때 이슈에 반응해서 유리한 것만을 찾아먹는다. 당신 하는 어법은 괴멸적인 그런 어법이다. 이거 그냥 가볍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결코 유리하다는 것, 그것이 국민들도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유리함이 되어야지 당신 혼자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정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고플 때에 한 끼 뚝딱 먹어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지도자라면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선거일이 71일 남았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71일이면은 충분하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만 유권자들 표가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선거 현장이 입의 말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준석 씨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